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자, 오늘은 안홍구 김성수 도둑잡기의 백미, 가장 깊이 있게 경제 범죄를 추적하는 시간, 바로 일타 강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일타 강사 시간은 론스타 소송 관련한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이 론스타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어서 오늘도 바로 엊그저께 일어난 그런 아주 충격적인 그 사건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든든한 기둥 지킴이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님 먼저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근데 심각한 일이 터져버렸어요. 이거 뭐 제대로 보도하는 데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보도가 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아시는 분이 정말 없거든요. 예. 아니 론스타가 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국내 소송에서 이겼어요. 예. 근데 우리 청장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셨던 소송이었는데 결국은 청장님이 예견했던 대로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세무당국이죠. 세무당국이 론스타한테 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죠. 예. 사실 제대로 했으면은 안 질 수도 있었던 소송인데 네.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져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국세가 부당하게 가세됐으니까 네. 그거를 돌려달라고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설명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걸 국세청이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설명도 제대로 못 하고 아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이거는 부당하게 받은 세금이니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도 한 1,700억 이자하고 따지면 한 2,0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완전 호구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예,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건지, 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예.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사를 통해서 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1,600억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서 승소했다는 얘기, 요거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사진을 올려보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론스타가 이제 여기서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을 상대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는 이제 지방세가 시에서 거뒀기 때문에 그렇죠. 국세에 따른 지방세 그렇죠. 같이 합해서 한 1,700대가 되는 거죠.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선행되는 소송이 있었는 거예요. 예. 무슨 소송이 있었냐 하면은 한국 정부 그리고 국세청이 론스타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국세청에서 국내 사업장이 있으니까 그 사업장을 고정 사업장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가세를 했다가 대법원에서 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서 진 것을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세금을 너가 한국 정부가 잘못 가세를 했으니까 그 법인세를 돌려내라. 근데 사실은 납부도 안 한 세금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세금을 내는 게 있어야지 받아가는 게 맞는데, 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그러니까 같으니까 그게 복잡해요. 예. 먼저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었죠. 그런데 그 세금 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세금을 처리할 때 돈을 얼마나 벌어갔냐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사서 팔고 극동건설도 사서 팔고 스타리스도 사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한 약 10조에 가까운 돈을 벌어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그때 먹튀 논쟁이 막 벌어졌잖아요. 네. 그 기억나시죠? 네. 초기에. 그래서 아니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그 기업들을 사서 팔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안 낸다라는 그런 국민적 질타가 막 이어지니까 네.
아 이거 세금을 앞으로 매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왜 세금을 못 걷게 돼 있는 상황이었는지부터 짧게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은 미국에서 그 펀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 이제 처음에 버뮤다라는 음. 곳으로 옮깁니다. 그렇죠. 다 거기가 지금 조세 피난처죠. 예. 세금이 없는 곳으로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예.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로 가고 예. 그다음에 룩셈부르크도 조세 피난처죠. 예. 그 다음 또 벨기에로 갑니다. 예. 벨기에도 조세 피난처죠. 예. 거기서 벨기에에서 한 벨기에 투자 협정상으로 보면은 벨기에에서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벨기에에서 세금을 걷게끔.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럼 벨기에에서는 그 조세 피난처에 해당되니까 세금이 없어요. 예. 그걸 노리고 처음부터 그런 구조를 짜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어. 예. 한 벨기에 투자 협정에 대해서 따라서. 근데 벨기에로 가면은 세금을 안 받아. 그러면 그 10조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벌고 세금을 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가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벌으면은 소득이라는 게 있는 곳에 가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거죠. 있어야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설사 한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벨기에에서 내든가 아니면 그게 미국이라면 미국에서 내든가 어느 한 군데서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소위 국세청에서는 볼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도관이라고 해요. 그냥 거쳐가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보는 거죠. 도관 파이프라인. 예. 예. 그래서 파이프라인에서는 세금을 안 매기고 최종 수익자 예. 마지막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겨야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예. 그게 이제 원천징수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신박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지금 당장 니네들이 회사 대 회사끼리 뭐 법인세니 뭐 이런 거는 뜯어내지 못하게 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너한테 돈 묻은 사람이 나중에 배당 받아갈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원천 징수해 버릴 거야. 그 아 요거 신박하잖아요. 요거. 그렇죠. 원천징수 해놓고 그게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내든가 아니면 그 나라 국적이 다른 나라라고 하면 그 다른 나라 국적에서 내든가 그건 우리나라하고 조세 협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때 가서 벨기에 사람이 뭐 했고 버뮤다 사람이 했으면 어쩔 수 없어. 좋아. 그렇지만 미국 사람이면 미국에다 돈 내든가. 그렇죠. 어. 뭐 저게 영국 사람이면 영국에서 그리고 내든가. 아니 저렇게 돌아왔는데 한국 사람이었어? 그럼 한국 사람 이거 세금을 내야죠. 당연히.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해가 너무 쉽게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먹튀 논란, 먹튀란 이름 붙어가지고 뭐 왜 먹튀야?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전에 규정이 되지 않아 있었던 것을 세무당국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어떤 놈들이 투자를 했는지도 밝힐 수 있는 일석이조의 조치를 딱 원천세로 취해놨다. 예, 그렇죠. 그때 영을 바꿔가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그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자 이렇게 이건 진짜 잘한 거예요. 이거는 그때 신박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예. 안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가세 당국에서 예.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서 원천 징수를 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원천 징수를 했습니다. 시원하겠죠. 예, 원천 징수를 해서 받아놨어요. 예.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쪽에서 아니 그거 그 법인이 들어와서 가세를 했고 한국의 법인의 가세 사업장이 있다. 고정 사업장. 예. 그러니까 고정 사업장이라는 의사 결정도 여기서 하고 투자하고 계약도 여기서 맺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 주체가 한국 내에 있다. 그러면 이제 고정 사업장이 있는 걸로 봐서 가세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법인으로 가세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가지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최종 수익자는 배당 소득처럼 개인 소득세로 매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법인이 한 수익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업장이 법인이 있다. 그러면 법인세를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법인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는 그건 나쁜 게 아니었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것에도
론스타가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세무행정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법인세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법인세를 가져와야지. 그렇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세를 하려고 하면 실제 사업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갖춰놓고 해야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한국국세청이 약간 갈팡질팡을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일단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이 법인이 의사결정을 여기 한국에서 했다라는 거를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증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팩스가 뭐 주고받았다든지 뭐 그런 것만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이사회 결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뭐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하면 법인으로서 갖춰놓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이미 조세 피난처를 빙빙 둘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세금을 안 낼 결심을 하고 들어온 아이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그 가세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매기는 게 맞는데 국세청이 거기다가 세금을 법인으로 또 가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가세를 했으니까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세금을 이 사람들은 벌써 튀었어. 원천징수 당한 상태에서 이미 돈은 다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돈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돈을 세금을 납부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원천징수 해놨던 돈을 법인으로 충당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뭔가 이제 공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그 세무 당국의 공무원의 그 고위 공무원의 결정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은 완벽하지 않은 그런 행정처리를 해놓고 나중에 이걸 빌미로 뒤집으려고 했던 그런 꼼수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지금 전자가 더 맞는 추정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막 국민 여론이 빗발치는데 국세청이 사실은 그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그냥 원천징수만 해가지고 받아간다는 게 사실은 그 문제다. 이래가지고 법인세로 가세하면 좀 폼도 나고 멋있잖아요. 예. 이거 우리가 이 가세를 제대로 이 법인들이 이어서 벌어간 것까지 가세했어. 예. 여기에 좀 집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공명심이 작용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법인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법인세를 다시 부과를 하고 그 못 받으면 체납 상태로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미리 받아놓은 금액에서 그 정도를 그냥 가압류 정도 해놓는다든가. 그러면 가압류를 하려니까 돈을 가지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돈을 이쪽으로 받을 돈이 납부를 안 하니까 네. 받을 수는 없지만 일단 과세는 해놓고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돈을 직접 못 받으니까 국세청에서는 그동안에 원천징수해놨던 거는 개인소득세로 가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목이 다른 거예요. 세목이 다르죠. 근데 원천징수했던 내용을 충당을 해가지고 그 돈을 끌고 와가지고 그 국세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을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겼어요. 그냥 옮기기만 하고 이건 법인세야 하고 가세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때 당시에 세무 그 고위직 공무원들을 갖다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분명히 그 당시에 아까 전자라면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결정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걸 론스타가 또 100푼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국내 사업장이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사업장이 없었다고 해서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먼저 국세청에 가세가 되면 이제 이의 신청, 그다음에 심판 청구, 그다음에 그 행정법원에 이제 법원 소송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게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소송 절차를 밟는데 그 당시에 대법원에 가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보니까 국세청에서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제시하는 증거를 가지고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이래가지고
법인세를 취소를 하도록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어요. 자, 그러니까 법인세를 취소하니까 그동안에 받아놨던 이 충당해서 받아놓았던 돈이잖아요. 예. 그 돈을 지금 부당 이득금이니까 돌려내라. 이거 말이 참 이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꼬이게 된 거예요. 자, A 주머니 다시 말해서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형태로 소득세 형태로 원천 징수해 놓은 주머니가 있었어. 그런데 근데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걸 그냥 마음대로 그냥 꺼내가지고 다른 주머니 B라고 하는 다른 주머니에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취소가 됐어. 그러면 이거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돌려주게 되면은 애초에 그 원천 징수했던 그 세금이 구멍이 뻥 나게 돼가지고 세금을 한 푼도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론슨타한테 탈탈 털리게 되는 거죠.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익시드와는 별개로 맞아요. 세금에 대해서 또다시 돈을 한 2천억 가까운 1,700억인데 이자까지 하면 한 2천억 가까운 되는 돈을 다시 또 물어주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한 행정 처리 때문에 오히려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고 뭐 망신도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어디에서 세금 소득을 벌어 들었어요. 네. 이익이 생기면은 그거는 당연히 과세되는 거는 그게 어디든 간에 과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론스타처럼 조세 피난처를 몇 번이나 돌려가지고 국내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조세 피난처에 가면 그쪽에 세금 없다고 하고 실제로 나눠 가지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자료를 통보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세금을 몽땅 지금 가져가는 세금도 한 푼도 안 내고 가져가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우리가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지금 론스타 소송을 하고 있는 내용 속에 보면 그 론스타 4 돈이 아니고 숨어가 들어온 2, 3, 4라고는 KB, LSF KB 인베스터 2, 3, 4라고 하는 론스타 4의 돈이 아닌 세 개의 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하고 연결시켜 보면 나중에 이게 개인 소득세로 전부 다 받아놨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게 내 돈이야라고 하는 순간에 그 나라에 하고 우리나라하고 조세 협약에 따라가 그 나라에서 내든가 한국에서 내든가 예. 양당 간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그 투자자인지 예. 아니면 진짜 한국을 속였는지를 블랙머니인지 제가 지금 소송해놨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의 한 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국세청이 했는 그대로 원천 징수를 그대로 유지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론스타 투자 구조 비교표라는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그 표를 보시면 예. 이 표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던 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금융당국에 제출한 자료는 쭉 보시면 금융당국에 제출했는 자료가 좌측편으로 내려오면서 예. 버뮤다, 룩셈부르크, 벨기에 예. 이런 식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룩셈부르크 내려왔는데 우리가 실제로 외환은행 투자 구조도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예. 저 버뮤다 단계에서 그 차명으로 숨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2, 3, 4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사람들이 실제로 누군지를 밝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전 징수에 만약에 따른. 우리가 원천 징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자기네들이 돈을 이거는 니들이 우리한테 세금을 너무 과하게 뜯어냈다. 나 그 세금 돌려줘라고 하면은 자기의 신원을 밝히고 자기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세금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한테
우리가 숨어가지고 속여서 들어왔다는 것도 동시에 밝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걔네들이 자기네들의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세금을 걷어놨잖아요. 그렇죠. 국내 국세청에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그냥 골든 룰로 딱 적용을 해버리면 외국에서 이 조세 피난처 돌아가지고 들어오는 놈들한테는 오히려 시행령으로 그냥 딱 넉넉하게 아주 넉넉하게 원천세를 갖다가 그 부과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은 먹튀라고 하는 일들이 안 생길 테니까 너무나 좋은 그런 선례를 남겨놓는 건데. 그렇죠. 세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과할 수 있는 길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뒷장에 한번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 그 가지고 있던 그 표 그 앞장을 다른 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 대외비라고 돼 있는 그 자료를 대외비. 한번 보실까요? 예, 예. 이거죠. 자, 요 자료를 보시면은 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가 KB234뿐만 아니라 요 오른쪽에 보면은 예. 허드코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허드코어는 어디냐 하면 론스타 임직원들이 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임직원들이라고 LP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거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지네들이 돈을 갖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숨겨서 들어왔단 말이지. 아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KB234 외에도 예. 저런 임직원들이 저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저거를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저런 대비 자료로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었고 요번에 소송한 당사자들도 저 사람들이에요. 9명. 저 파란 색깔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KB234하고 커드코하고 이런 데가 이제 자기들이 외환은행을 사는 데만 우리는 돈이 남을 걸 뻔히 아니까 론스타4의 LP로 안 들어가고 별도로 자기들이 들어왔다는 거를 지금 입증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국가를 속이고 들어왔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론스타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벌어간 모든 한국 정부를 속이고 했는 것까지 보호해야 된다는 한벨기에 투자 협정에는 법적으로 정당한 투자금에 대해서만 보호 조치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고 한국 정부를 속이고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투자는 원천 무효가 돼 가지고 그 돈을 다 돌려내라고 한수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국세청의 원천 징수 제도하고 이 부분이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보완하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 그때 당시에 처음 그 이 원천세로 세금을 걷자. 그래서 그거를 묶어두고 있다가 개개인들이 오면은 걔네들의 소명자를 보고 대응하자. 이 작전은 너무 좋았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맞는 거죠. 예. 그 소득이 그걸 이제 국세청에서는 최종 수익자라고 표현을 해요. 최종적으로 그 누구한테 가느냐, 수익이 누구한테 가는지를 알아야지 투자한 사람도 있고 자본시장법에도 보면은 투자자가 그 실질적으로 투자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를 동일 그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 옆에 다 특수관계자들은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공동 투자자, 특수관계자 이거는 누구라고 몇 프로가 그 사람 들어와 있고, 근데 론스타는 한 명도 없이 전부 론스타 4가 100% 다르다고 맞아요. 아예 속였다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그 숨겨가지고 속이고 들어온 경우는 오히려 그 동안에 투자해서 벌어간 수익까지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 있는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처음에 이제 세무당국이 진행했던 그 시행령대로만 놔뒀더라면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저런 식으로 도발도 못하고 쉽사리 소송도 사실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송을 해봤자 실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최종 수익자에게 세금을 갖다가 부담시키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전 세계 세무당국의 원칙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수익자가 누군지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거를 추정해서 대략 너희들이 이들 갖다가 얼마 정도 벌어갔으니 그걸로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면 경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그 경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경비율을 딱딱 적용해 가지고 봐서 너네들이 얼마의 수익을 남겼을 거라고 추정해서 자 원천징수 때려버렸어. 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배당 소득세를 15%를 과세를 합니다. 예. 배당 소득세가 15%를 과세하지만 이게 종합소득세가 되잖아요. 배당 소득세 그렇죠. 합산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합산되면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 최고 세율이 저 금액이 크니까 예. 10억 이상만 되면 최고 세율이거든요. 그렇죠. 그 10억은 다 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10억 이상에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은 저거는 최고 세율로서 49.5% 49%. 그 지방세까지 합하면 45%인데 그거에 다시 그 10%를 하면 49.5%가 되잖아요. 그래 약 50% 반에 가까운 건 우리가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상한 결말을 지금 돼 있고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지금 돌려줘라 이런 지금 상황까지 몰려 있다고요. 좀 더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알기 쉽게 하나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극동건설 이야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환은행도 사서 팔고 극동건설도 사서 팔고 스타스리스도 사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극동건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그 대법원 자료에 보면 한번 보여주시죠. 대법원 판결문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극동건설 그 쭉 자료에 보시면은 쭉 내려 보시면 극동건설은 얼마에 샀냐면은 실제로 극동건설을 96억에 샀더라고요. 너무 싸게 산 거예요. 물론 안에 뭐 부채가 있다고 쳐도 예. 자 96억에 샀는데 극동건설을 나중에 웅진이 사지 않습니까? 극동건설을 얼마에 사느냐 하면 6,700억에 사요. 그런데 실제로 웅진이 그때 론스타가 시중에 얼마나 내놨냐면 그중에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1,700억 정도에 팔려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1,700억짜리 회사라고 공시가 되었는데 부채가 많아서 96억만 내고 산 거죠. 론스타가. 사놓고 그래놓고 산 다음에 그 땅이니 개발권이 이런 거 다 갖다 팔았잖아요. 건물. 건물도 팔고. 극동서 저 건물이 있었잖아요. 예. 저기 좀 어디죠? 거기 을지로에. 예. 그 건물하고 이런 걸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걸로만 남긴 돈이 2,700원, 2,300억 정도. 2,300억을 갖다 남겼어요. 이미. 야, 이런 똘똘한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껍데기만 다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를 1,700억에 팔겠다고 내놨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죠 그러면. 그럼 안 사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웅진이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어요. 갑자기. 자, 웅진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자금이 여력이 있는 회사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자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사겠습니다 했냐면은 하나은행이 등장하죠. 하나은행이 등장하죠. 하나은행이 얼마를 가지고 사겠다고 하냐면 7,300억을 빌려줍니다. 웅진한테. 김승유가. 예. 하나은행 김승유는 누구랑 깐부? MB랑 깐부. 그렇죠. 이 정도는. 그리고 강만수가 아주 4대 천왕. 예, 4대 천왕 중에 한 명씩이죠. 근데 사실은 강만수가 그림 그리면은 김승유는 실행하는 그런 식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아시겠죠? 예. 강만수가 뒤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김승유한테 네가 한 7,300억 내놔봐. 그리고 이거를 웅진한테 빌려줘. 그래서 웅진더러 이 극동건설을 6,300억에 사게끔 해. 6,700억에 사게끔 해. 그리고 나머지 500억은 자기들이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M&A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자본 M&A라고 하는데 내가 돈 한 푼도 없이 은행 돈을 100% 이상 빌렸잖아요. 네. 110% 빌려가지고 그걸 주고 사는 거예요. 사는데 실제로 1,700억이면 사는 돈을 6,700억
그냥 뭐 어림잡아도 한 5천억은 추가가 들어갔다는 이야기. 팔겠다는 사람이 1,700억에 팔겠다는데 사는 사람이 6,700억 주고 사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은행 돈 빌려서. 아니 그 나는 진짜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게, 야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대출 받아서 살 때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2억에 나왔어. 예. 그러면은 이게 2억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이 아 이거 2억이면 너무 싼데요. 제가 한 10억 빌려드릴 테니까 2억에 사세요. 10억에 사세요. 10억에 사세요 이거를.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은행이 미친 거죠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자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론스타포에 외환은행을 사는 별도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법인이 실제 누구 거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LP라고 하는 사람들은 투자자인데 예. 그 사람들이 이익을 다 가져가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먹여줄 결심을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MB 있으면 어떡할래?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숨어 들어온 사람 이름 중에 MB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자기는 대통령이어서 대놓고 거래는 못해. 그런데 이렇게 가면을 딱 숨겨놓은 상태에서 뒤에 누군가 뭐 대리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슥 들어와. 했다든지. 아니고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1,700억짜리도 안 되는 회사를 6,700억 주고 산다고 하는데 돈도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돈을 다 110%를 빌려가지고. 그것도 MB의 깐부 강만수의 꼬붕 김승유를 통해서 빌려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렇다면 한 5천억 정도는 그냥 다 떠나서 그냥 누구를 그냥 먹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거기서도 5천억을 다 못 받아갈 수 있도록 세금을 받아가지고 미리 원천 징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원천 징수를 하면은 찾으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군지가 드러나죠. 드러나죠. 아 이건 나는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그 세금은 찾아갈 생각을 못 하죠. 그렇죠. 당연히 오히려 더 뜯기죠. 훨씬 더 나가야 되죠. 예. 종합소득세까지 딱 해가지고 야 지금 뭐 49.5%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배당 소득세 15%만 띄는 거 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그런 안 돈을 되죠. 그러니까 아예 찾아갈 생각은 죽어도 못 하는 거죠. 적어도 국가가 15%는 그냥 챙겨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사실은 국세청이 해놓은 건데 예. 이 부분을 요번에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15% 챙겨놨던 것도 다 내줘야 되는 그렇죠. 이런 웃지 못할 총극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예. 그 뒤에 그 론스타가 이 부분을 국세청의 원천징수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고 예. 또 제가 소송해놓은 소송 자료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 숨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검은 머리 외국인들한테 이런 돈을 먹도록 하는 것은 이거를 막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치를 해야만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게 국세청이 그걸 갖다가 어설프게 법인으로 그냥 가세를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내주고 지금 그나마 가세해놨던 것도 전부 다 내주고 탈탈 털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소송을 갖다가 연거푸지면서 결국 대한민국은 론스타에게 미리 이제 현명한 몇몇 세무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묶어놨던 세금까지도 다시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아니 이거 다시 못 가져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집행까지 하라고 다 제 결론이 나버렸으니까 이 판결문 갖고 가가지고 뭐 얼마든지 돈 달라고 할 수가 있고 압류도 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우리가 진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대응해야 되는 것은
당초에 원천 징수를 해가지고 있던 개인 소득세를 이쪽으로 충당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로 가세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인세로 가세했으면은 법인으로 돌려주는 게 맞는데 예. 법인은 지금 납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냥 충당이라는 그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쪽으로 옮겨놓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자체를 국세청이 충분히 법원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1심이 딱 끝났잖아요, 이제. 2심 가기도 전에 법무부가 항소를 안 하겠다. 이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한다. 예. 그러면 이거는 같이 법무부가 누구한테 먹여줘야 될 결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 그 소송을 할 텐데 이 국세청과 법무부가 사실은 공조를 해서 이게 당초에 매겼던 세금이 납부를 했는 돈이면은 그 법인세를 내주는 게 맞죠. 맞지만 예. 개인 소득세로 받아놨던 것을 충당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세목을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 과세 자체가 충당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법원에다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세무당국이나 우리 정부는 그걸 설명할 생각이 전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참 예. 답답합니다. 이 국세청이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런 부분까지 일부 변호사하고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가 빨리 내줘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요. 예. 이거 빨리 내주게 된다면은 진짜 아니 왜 빨리 내줘야 되냐? 저 사람 논리는 단순합니다. 지연이자 이자가 자꾸 늘어난다. 이자 자꾸 늘어나니까 이자 더 늘어나기 전에 내줘야 된다. 그게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지금 익시드 소송뿐만 아니라 이 국세 부과했는 가세조차도 안 하고 그 국세청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익시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익시드 소송이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를 속이고 와서 돈을 그렇게 벌어갔기 때문에 예. 그거는 한국 정부를 속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소송을 해놨잖아요. 예. 너 이게 속인 거 맞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속인 거 맞다고 되면은 그동안 벌어갔던 거 다시 환수를 하는 조치를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다 만들고 있는데 예. 그런 조치는 안 하면서 예. 그것도 이자가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빨리 내줘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그 KBS에조차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정말. 자, 이렇게 답답한 상황, 답답하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전을 시켜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들어와서 이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힘을 좀 보태주셔야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리고 슈퍼챗으로 마구마구 또 사랑도 표현해 주시고 그렇게 그 기운을 내주시면 우리 안홍구 청장님이 지금 해놓은 소송들 그 소송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걔네들은 부당이익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이 소중한 돈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어떤 절차를 취하면서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세청이 그 2심을 일단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되니까 민사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민사 소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충당을 했는 세금이기 때문에 충당한 세금은 법인세가 아니다. 그리고 충당을 사실 하면 안 되는 것, 내부적으로 잘못된 절차는 잘못된 절차고 소송에서 그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세를 했어요. 근데 그 가세가 잘못됐어. 그러면 세금을 내는 세금이 있어야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지도 않는 세금을 돌려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적 국세청의 그 오류로 인해 가지고 그걸 다시 내려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자료를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 소송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야말로 자기의 성과를 챙기려고 하는 한 공무원의 그 공명심. 어떤, 예, 공명심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을 갖다 좀 고소고발한다거나 그럴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잘못된 결정을 한 공무원들을 찾아서 네. 뭐 적어도 징계도 하고 네. 잘못되면 구상권 행사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몰라가지고 국보가 이렇게 유출이 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안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피해를 봐도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소신 있게 그 하다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그 자신들의 소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권은 제한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근거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봤어야 되고, 그 충당 자체가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은 그렇죠. 이미 받아난 돈이고 실제로 그렇게 법에 의해가 집행됐잖아요. 예. 집행된 상태에서 다시 또 법인세로 가세를 했는 것까지는 좋아요. 가세를 했다가 근데 돈을 받았냐?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법인세를 가세를 해가지고 실제로 못 받았어. 그러면 그거는 못 받은 상태로 그냥 체납으로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체납으로 놔두고 론스타를 갖다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무조건 그 지 돈만 뜯어먹다가 튄. 그러면 다시는 못 들어오게끔 한다든가, 들어올 때 다른 데들보다 리스크를 갖다 더 안고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그냥 왼쪽 주머니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놓는 바람에 이 모든 게 꼬이게 됐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정말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저는 아직까지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이 국세청이 이런 펀드가 들어와서 국내에서 이거 직권 등록해서 한 거거든요. 예. 이게 웃기는 게 그런 겁니다. 실제로 법인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주소지를 정해 가지고 여기가 너 사업장이야. 예. 이래 가지고 국세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합니다. 아이고. 사업자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 사업장이고 여기에 가세 하겠어.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없어 실체가. 이미 그렇죠. 다 돈은 다 밖으로 해외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가세는 했는데 돈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공명심에 의해 가지고 충당을 한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잘못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그 이 내용을 갖다가 그 바로 잡을지는 이제 좀 그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바로 잡으려면 사실은 지금 다른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론스타가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를 속이고 들어온 그런 범죄적인 집단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애초에 니들이 가져간 모든 돈, 10조에 가까운 돈, 그 자체가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를 속여갖고 뜯어간 돈이기 때문에 이게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세금이야 못 받아도 되죠, 그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열심히 법무부가 싸워 나가가지고 실질적인 우리의 이득들을 갖다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또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지금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 극동건설 이야기도 했지만은 외환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검은 머리 외국인. 안 그렇고는 그 웅진이 예. 돈 한 푼 없이 하나은행 돈을 다 빌려 가지고 5천억이나 이상 되는 돈을 갖다가 거기다 네. 줬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돈을 준 사람은 누구는 알고 있냐 하면 우리나라 금감원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 금감원의 투자자 LP들이 누구라는 걸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LP들은 금감원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고 금감원만 알고 있냐? 여기 수사를 했던 검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지금 실제 누가 이거를 그 돈을 가져갔는지에 대한 것만 밝힌다면은 예. 처음부터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속이고 들어와 가지고 그 뒤에 있는 그 LP들 숨어 있는 LP들 검은 머리 외국인들하고 작당을 했는 것이 예.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세금 문제고 지금 익시드 문제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다면은 이 금감원 예. 여기가 사실은 제일 가장 큰 지금 문제 아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감원장을 갖다가 이복현으로 그냥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거 막으라고 보낸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보면 자기네들이 다 쌓아놓은 똥들, MB계 이 보세요. 강만수가 그 더 탐사의 보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는 뭐 몸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관여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관여하는 게 진짜 없습니까?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자기네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갖다가 치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전부 다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감시견으로 이복현을 갖다가 금감원으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그 추정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도 질결심을 하고 있는 거고 금감원은 그냥 입 닫고 그냥 마치 모른 척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감원이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좀 도와야 될 텐데 아니 세무서에서 그냥 지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서울시 문제고 그건 세무 그 국세청 문제야 나는 상관없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금융감독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금융기관의 범죄를 숨겨주는 원이에요. 금융범죄 은폐원. 이름을 진짜 바꿔야 될 정도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불신이 저는 이 금융감독원이 아니다. 심지어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금융감독원을 공조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공조직 아닙니다. 이제 공무원 조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 조직이 아닙니다 이게. 네.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뭐냐? 금융감독원은 소위 말해서 옛날에 은행감독원이 있었죠. 그렇죠. 보험감독원도 증권감독원도 있었고. 증권감독원도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합해가지고 금융감독원이라고 했는데 그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이 뭐냐면은 그 일반 그 금융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이 협회 차원에서 관리하던 기구예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로 묶어놓은 거야. 그걸 갖다 이제 자정기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네들끼리 이렇게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네. 우리 이거 금융이 자꾸 권치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끼리 자율적으로 서로 감시하도록 할 테니까요. 손대지 마세요. 이러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이었죠. 예, 실제로 그리고 이건 민간 기구고요. 예. 거기 일하는 이사장 월급을 다 월급을 어디서 주느냐 거기서 하면은 주잖아요. 금융협회, 은행협회, 예. 보험협회, 증권협회 그런 데서 주죠. 여기서 받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공무원 같으면은 국가 예산에서 월급이 지출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주는 월급을 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감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이름을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그 이름의 그 프레임에 그냥 그 가려가지고 감독을 하는 기구인데 그리고 하는 일은 꼭 국가가 하는 일처럼 해요. 예, 맞아요. 그리고 막 뽑을 때도 뭐 대통령이 막 임명하고 막 이러니까 감독원장 임명할 때 그렇게 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위임받아서 하다 보니 이 원래는 그 공무로 해야 되는 일인데 위임받아서 하는 걸 한다고 해서 공무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사실 감사원 감사는 받아요. 일반 기업들도 공기업도 감사를 받긴 하잖아요. 예. 공기업 같은 게 감사를 받는데 그거는 사무에 대한 그 법률과 회계 문제를 감사를 받는 것이고 그 공무원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공조직이 아닌 거를 마치 공조직처럼 사람들한테 인식을 주니까 그 사람 금감원에 다닌다고 하면 공무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 솔직히 우리나라 언론도 문제가 많아요. 보면 금융감독원이 진짜 그 정부 기관인 것처럼 막 맨날 서술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혹은 정부의 그 투명한 운영 의지 그런 의지를 뭐 받아서 이렇게 그걸 규제를 실시하는 그런 기관인 것처럼 막 기사를 써갈기는데 그게 관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 관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 마치 그 관치를 갖다가 잘 실행해야 되는 기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상호 모순인 것이고 그런 부분들부터 잘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금융감독원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집단인지 그런 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감독원은 이제 왜 금융감독원이 필요하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예. 하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치 경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모든 금융에서 관치가 작용되면은 그 세계적인 저 신인도에서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아 정부가 다 개입을 하는구나. 예. 그러면 이게 중국이 지금 정부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원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걸로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관치금융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검사 출신 이복현이가 금융감독원장을 가가지고 실질로 관치금융을 해요. 아주 무슨 지독한 금융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거 이자 올리면 안 네. 된다. 맞아요. 이- 예대 마진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이러면서 막 그 마치 예대 마진이 높으면은 막 수사가 들어갈 것처럼 예. 압수수색할 것처럼 이 대표적인 관치금융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밖에서는 어떻게 되냐?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면은 제대로 조사할 것 같아.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타이어 예. 금융감독원에서 똑같은 한국타이어 자회사 한국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완전히 주가 조작을 하는 거를 눈 감아줬죠 완전히. 교통사고 인사사고가 났는데 그걸 갖다가 신호위반 정도로 끊어주는 이런 정도로 만들어주는 그런 진짜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옵티머스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아, 모든 사건이 지금 주가 조작 사건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예, 도이치모터스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산업은행이 250억을 갖다 빌려주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 리픽싱 그거를 예,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그것만 보는 애들인데. 예.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금감원이라는 데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이거를 그냥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국세청 이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바로 서야 되고 그렇죠. 금융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그 금융 정책이나 이런 거는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만 네.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이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는 기구를 아예 차라리 이 무슨 정책 결정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외에 바로잡는 것은 국가 공무원 조직으로 아예 편입을 시키든가. 그렇죠. 그냥 지금 어정쩡한 상태인 거예요. 아예 예산으로 월급을 안 받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모든 조치를 다 해주고 숨겨주고 오히려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될 조직이 범죄를 비호하고 오히려 범죄를 덮어주는 이런 일들을 해나간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 지금 론스타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 상황을 보면서 화끈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지금 이제 론스타에 대해서 지금 론스타 측에서 지금 해놓은 게 익시드 소송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세청에 대해서 부가처분 취소 소송 끝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지금 또 동시에 해서 익시드 소송만 하더라도 한 3천억,
네.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뭐 2천억. 그래서 한 5천억이 지금 우리가 다시 론스타한테 뜯겨야 될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익시드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9월 6일까지 항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그냥 적용이 되고 취소를 취소를 하냐.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돼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심 3심이 좀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또 익시드 소송에서는 론스타가 자기들이 취소하겠다, 불복한다. 불복한다라고 네. 지금 취소 소송을 하겠다고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 막 변화가 지금 무상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저기 미국 연방법원에는 또 돈 내놔라 이런 소송을 진행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익시드의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겠다. 예, 예. 한국 정부 재산에 대해 가지고 예.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돈을 내놔라고 하면서 그 자체를 숨겼죠. 그렇죠. 지금 숨겨놓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 또 국세청에서는 부가처분 취소를 해가지고 그다음 그 결과로 부당 이득금을 내놔라 이런 소송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다 대응할 논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국세청이 소득세로 원천 징수해놨는 것을 충당한 것은 자체적인 이야기지 그게 충당은 내부적으로만 조치를 한 거지 밖에서 실제 법인세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법인세를 돌려줄 수 없다라는 그 국세청의 대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예. 그다음에 익시드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취소 소송을 하려고 하면 우리 론스타도 취소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쟤네들은 강제 집행을 염두에 두고 미국 연방법원에다가 워싱턴 DC에다가 지금 소송을 제기해놨기 때문에 속으로는 사실상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취소 결정이 익시드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은 강제 집행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먼저 취소를 하고 강제 집행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강제 집행은 해놓고 이걸 받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정부가 취소 못하게 하려는 하나의 그 꼼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저희들이 해놓은 텍사스에다가 지금 해놓은 연방법원에다가 지금 제가 소송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네. 이걸로 당신들은 그 민법에서도 우리 봤잖아요. 민사소송법에서. 네. 자 한국 정부를 속이고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법원에서 다시 그 결정을 받지 않으면 너가 못 받아간다라는 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익시드에다가 취소를 할 사유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사항이 새로 발견되었을 때 예. 아닙니까? 예. 그 요거를 가지고 취소를 하면 우리 법무부가 제가 해놓은 소송을 근거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예. 만약에 법무부가 하지 않을 경우에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미국 연방법원 워싱턴 DC 연방법원 지난번에 한 것은 텍사스 연방법원 지금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다가 모션 투 인벤션 인터뷰라고 해서 중간에 끼어드는 게 있어요. 제가 기다려 지금 소송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텍사스 연방법원에는 그 피고가 누구냐 하면은 론스타 지주회사, 론스타 포, 그다음에 론스타 회장 존 그레이 켄 이 세 사람에 대해서만 했는데 네. 워싱턴 DC에는 자기들이 벨기에 법인이 LSFKB 홀딩스라고 하는 벨기에 법인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로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나타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로 나타났으니까 이제 너가 당사자다 해서 다시 우리가 그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다 대고 다시 똑같은 확인 소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넣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법무부가 쟤하고 보좀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보조를. 아니 자기들이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 아휴. 근데 법무부 장관이 경질되기 전에는 그런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그 하고 있는 거를 안 해가지고 할 때 나중에 그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길이 버젓이 있고 길까지 다 알려주고 지금 개인이 소송까지 해놨다는 걸 알려줬는데도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론스타한테 모든 걸 탈탈 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고요. 지금 이 희망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를 바로 잡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또 상황에 따라서는 법무부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그 안 청장님 혼자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또 시민 소송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추이들은 저희들이 이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나 혹은 김성수 TV 성수대로를 통해 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늘 한켠에 가슴 한켠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또 엄청난 국부가 빠져나간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 놓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송으로 한번 바로잡아 봅시다. 자,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그 내용들이 새롭게 또 들어가나요? 다음 주에는 옵티머스하고 네. 라임을 네.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예, 옵티머스의 이혁진 대표가 예, 자료를 막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하면서 그 이혁진 씨는 처음에 옵티머스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네. 모피아들이 모피아들과 일부 그 전직 관료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사실 회사를 찬탈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 이야기와 같이 이 옵티머스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그 이후 이야기들이죠. 이야기들을 좀 주로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낙지들 다 죽었어. 이제 봅시다 한번. 물러갑니다.